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남 농어촌 입법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과 기본소득당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운동본부 전남연합, 보성군 농민회, 보성군 새마을협의회, 보성군 어촌계협의회, 전국 어민회 총연맹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개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아보는 일이 시작이 될 건데요. 이 7개 군만 선정하는 시범 사업을 넘어서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뜻을 모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금부터 2시간가량 진행이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 2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중간에 밖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건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께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입법 경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여기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이런 순서대로 오늘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입법 간담회에 함께하고 계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 잠시 일어나셔서 참가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국회의원이십니다. 신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어민회 총연맹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정철수, 김용복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전국연합 박철환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김정순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봉 본부장님, 전영남 무안본부장님, 그다음에 송봉섭 대외협력실장님, 정겸석 구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인사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남진보연대 문경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성군 농민회 권영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보성군 어민회 장충길 회장님을 비롯하여 업종별 회장님들도 함께 오셨는데요. 김기훈 회장님, 그다음에 김용민 회장님, 오병관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군 어촌계협의회 강성택 회장님, 박정도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성축협의 이춘향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추가로 또 소개시켜드릴 네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먼저 정명균 전남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복수 전 보성군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수 보성군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보성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화순에서도 저희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형렬 화순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순군의회 유명길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화순군의회 유종옥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화순군의회 하성동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제가 혹시 화순군의회 부의장님 유영길 부의장님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놓친 분이 계시면 이 행사가 끝나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내빈 여러분께 인사말을 좀 청해두고 싶지만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무대로 모셔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전국 어민의 총연맹 정철수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호적 회장 격조순 인사드립니다. 예, 금일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고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주신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찾아주신 행정자치위원장이신 신종훈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연 의원님, 각 사회단체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 소멸의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우리 농촌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셔가기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일자리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민은 지속적으로 지역에 노는 것,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촌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이것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 필요성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우리 전국 어민의 총연맹이 앞장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혜를 모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내기빈 농어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인사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전담연합의 김종 고은 본부장님의 인사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고흥본부장 김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정훈 의원님과 용혜인 의원님을 모시고 또 내외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입법 간담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을 앞당기고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까지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전국 기본소득 운동 연합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신보연대 문경식 대표님 인사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성에 우리 존경하는 또 용혜인 의원, 신정훈 의원, 그야말로 지금의 최고의 우리 관심사인 농어촌의 관심사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입법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5, 6년 전에 농민수당 이걸
입법하기 위해서 주민발의 대표가 돼가지고 전남에서 금액은 적지만 농민들의 농민수당 한 달에 5만 원, 1년에 60만 원을 주민 발의를 해서 전남에서 네 번째 적극적으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 강주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서 농민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소멸해 가는 농촌,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러한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사는 농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군별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범 사업이 7개 지역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기본소득 운동본부 우리 동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성에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건은 농어촌의 본인들, 우리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결하고 요구하고 함께 해야만 이것이 본사업으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신 용해인 의원님, 또 신정훈 위원장님 힘이 되어드리고 반드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시가 돼서 소멸해가는 농촌을 다시 활기가 넘친 우리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전남 경양 각지에서 우리 보성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보태자는 그 이야기가 마음 든든해지는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성군 어민회 장충길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뭔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사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이것으로 내일의 인사 말씀을 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들어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 농어촌에 꼭 필요한 대안이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사진은 두 번에 나눠서 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빈 분들은 좀 앞으로 모셔서 사진을 좀 찍도록 하고요.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기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국민들, 동분들하고 함께는 이 자리에서 사진을 또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단체 사진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제가 드렸던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죠. 내려갈까요? 네. 앞에 가릴까봐. 안녕하세요. 오, 그러게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올라? 여기 안 보입니다. 올라와주세요. 아, 보성에 계세요? 그럼 그때도 보성에 계신데 여수에 아니, 오셨던 여수에 거예요? 그죠? 뭐 그렇구나. 요새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두 줄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성에서 뵙다니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명함 받았어요. 맞아요. 명함을 주셔가지고. 기억하네요. 부장님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자, 여수에 그래도 이리 오시죠. 명함을 안 갖고. 네. 문자 한 통 남겨주십시오. 네. 우리 앞으로 딱 절반 내려가면 죽었다. 한번 해볼까요? 잘 됩니까?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네. 농어촌 기본소득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시면 이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좀 찍도록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여기 앞에 카메라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 네,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하면 전면실 씨 한번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시죠? 딱 이렇게 주먹 딱 쥐고 한 3초간은 멈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전면실 씨 외쳐주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 보성에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발표는 두 순서로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중심으로, 근거에 대해 중심으로 용해인 의원님의 발제가 있고요.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경로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전남의 며느리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가득 이 공간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남 보성은 제가 여행을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여행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근데 그래도 여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분들 만나러 이거 보성에 오고 또 단풍이 예쁘고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걸 보니 저도 오면서 참 기분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제가 전남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오는데요. 이번에 오니까 확실히 이전에 올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분노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이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정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나 전남은 전체 16개 군 중에 14개 군이 신청을 할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열정,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전남에서는 1개의 지역이 선정이 되었지만 7개 군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실시를 위해서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보성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또 어떻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발제를 드리고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해내야겠다, 어떻게 해내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 도민분들께서 보성 국민분들께서 어떻게 힘을 모아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도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농어촌 지역에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이곳 보성의 읍도 만 단위가 이제 깨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민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실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농어촌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위기를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가 원래 한 976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3년 전에 지난 3년 동안 25만 명이 줄어들어가지고요. 949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25만 명 인구가 줄어들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게 3년 만에 인구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농촌은 사실 10년 전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요.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시고 면 지역을 보면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농가 기준으로 보면 전체 농가의 55.8%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넘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농어촌이 정말 말 그대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보성군도 바로 그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 보성군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고요. 전체 인구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인구의 구성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에 비해서 청년 여성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를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을 정하는데요. 보성의 소멸 위험 지수는 0.16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보성군에 10명이 있으면 20대에서 30대의 청년 여성 인구는 1명밖에 없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보성을 포함한 전남의 군 단위 지역은 소멸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걸 확 실감했던 어떤 농민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경북 지역의 한 지역의 농민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5세 정도 되시는 마을의 막내 이장님이신데 이분이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 우리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형님들 내가 내 손으로 다 보내드리고 나면 우리 마을에 나 혼자 남겠구나. 그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10년, 15년 뒤면 마을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를 세워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 20년 전부터 펼쳐왔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 지역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썼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현실, 성적표라는 것이 참 초라합니다. 이제는 해오던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핵심은 소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평균 가구와 농촌 평균 가구의 소득이요, 연간 3,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시에서 일하면 연간 3,20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 나가서 일하면 3,000만 원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도시의 노인분들과 농촌 노인분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집니다. 도시 노인들보다 농촌 노인분들의 소득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80세 이상의 농어촌 어르신분들의 빈곤율, 가난한 비율이 67%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분들 중 8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중 3명 중에 2명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외출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아마 많이 주변에서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저는 사실 농어촌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 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 어떤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이 있을 때까지 노력해왔던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가 직업인 분들인데 이 농가의 전체 소득 안에서 막상 농사 지어서 버는 소득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지어서 버는 소득보다 아까 저희 사전에
단체 활동가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저기 국가에서 많은 것들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돈들이 아니면 농가의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지원이나 어떤 지자체의 지원이 끊기면 지금 이 3,200만 원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아마도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네, 이 소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이 곧 소비랑 연결되기 때문이고, 소비라고 하는 것은 곧 농민들, 농어촌 주민들의 그리고 어민들의 일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상적인 소비가 중단되면 공공 서비스 그리고 생활 서비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학적 개념 중에 생활 서비스 인계 인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가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특정한 서비스 업종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면 단위 인구가 3,000명이 깨지면 병원, 약국 이런 곳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면 단위 인구가 2,000명이 무너지면요. 식당, 세탁소, 목욕탕, 미용실 이런 업종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무너지면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이 먼저 위협받고 2,000명이 무너지면 의식주가 위협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3,000명이 무너지고 2,000명이 무너진 읍면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느냐를 살펴보면 인구 3,000명 이하인 곳이 전국 읍면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0명 이하인 곳은 4곳 중에 한 곳은 2,000명 이하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읍면에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절반 정도는 병원과 약국이 없거나 없어질 지역에 살고 있는 거고요. 4명 중에 1명, 읍면에 살고 있는 인구 중 4명 중에 1명은 식당, 세탁소, 목욕탕, 미용실 이런 곳이 없거나 없어질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 단위까지 들어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행정 리 중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 서비스들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도시, 다른 읍면으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또다시 소비가 사라지고, 소비가 사라지니까 또 서비스가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면 지역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 옆 동네, 옆 도시에 가서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요. 수도권의 소득은 109조가 순유입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비수도권은 85조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전통시장이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고요. 마트와 병원, 식당, 편의시설 이런 곳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돈도 빠져나가고 시설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의 미래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지역소멸 위기에 있어서 이 소득과 소비와 그리고 생활 서비스의 문제, 상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지역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 없이는 지역소멸 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가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십조, 수백조를 쓰면서 해왔는데, 그러면 그 정책들은 어떤 빈틈이 있었던 것인가, 이걸 좀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20년 동안 해왔던 부분의 성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었던 만큼이나 농촌이 공동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도 분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비수도권에 한 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업 기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 알아서 주변에서 인구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멸위기 대응을 주로 해왔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반짝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이 처방을 20년 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방소멸 대응한다고 만든 기금도 1조를 만들었는데 90% 이상을 시설 짓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지으면 그 시설 중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처방을 20년 동안 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1조를 더 만들어서 쓴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에 맞는 산업의 발전과 그 산업에 투자하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산업 발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촌의 체력, 어촌의 체력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 내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살 수 있어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농어촌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꿈과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를 차라리 모든 주민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줬으면 어땠을까? 벌써 네. 감사합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네. 일단 그 돈이 1조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들한테 쭉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돈이 생기니까 주민분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시겠죠. 동네에서 그 이웃들이랑 같이 밥도 한번 사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차도 한번 마시고 우리 할머니들 머리 2달에 한번 볶을 거 1달에 한번 볶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가게들이 매출도 늘어나고 지역 가게들의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가게도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소문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저기 참 살기 좋다더라 하고 찾아와서 새롭게 이주해오는 그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결국의 핵심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상가 하나 지어놓고 나는 상가 지어놨으니까 여기에 알아서 가게가 들어와서 상권이 생기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충분한 소득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농어촌 소멸 위기의 핵심은 이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돌아가고 있는 원 안에 어느 공간에서는 이 순환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끊을 것이냐?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끊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고 가장 직관적이고 분명한 해법이자 주민들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그죠? 돈이 있느냐? 맞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그 돈이 어딨지?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빠르게 전면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농어촌 지역 전국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에 농어촌 지역 69개 군단위 전체 15만 원씩 기본소득 하면 1년에 한 5조 들거든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5조보다도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이 집중되어서 농촌이 무너지고 어촌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뭐 환경 비용이라거나 교통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비용들이 쌓여서 터질 때 이걸 돌이키려고 한다면 지금 5조에서 10조 사이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 하는데 5조에서 10조 정도 쓰면 미래 세대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늘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어르신들께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농어촌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20년 전에 지역균형 발전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때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들한테 한 3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했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미 검증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청산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된 지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2022년부터 매월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뒤에는 이 연천군 기본소득을 계속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액수도 15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산면의 사례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인구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연천군 전체의 인구 감소 속도와 비교해보면 청산면의 인구 감소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인구가 어쩔 수 없이 감소하더라도 그 급격한 인구 유출, 인구 붕괴를 막는 방지턱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전북 순창에 다녀왔는데요. 전북 순창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지급이 되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옆에 주변의 다른 군, 주변의 무진장 이런 데서 인구가 유출되면 결국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범 사업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에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전면 실시를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효과는 골목 경제에 돈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서 청산면 내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109곳까지 늘어났고요. 실제로 식당이나 마트나 미용실 같은 곳에서 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날은 손님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산카드의 결제 비중이 전체 손님의 30-40%에 달한다고 하고 실제로 가게들 매출이 10%에서 20% 정도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점 휴업 중이던 가게가 다시 문을 열기도 하고 없었던 가게가 새롭게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던 가게가 있던 상점이 사라지는 건 되게 익숙한 일이지만 없던 가게가 새롭게 생겨나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가 체감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겨나는 가게들이 식당도 있었고요. 미용실이나 옷가게 같은 새로운 업종들도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에서의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청산면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마음이 넓어지고 서로 돕고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이 청산면 주민의 기본소득 후기인데요. 이런 개인의 행복감이 늘어나고 어떤 사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기여가 늘어났다는 연천군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사례, 실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좀 당연한 얘기인데요. 구매 여력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삶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빡빡했던 일상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조금 더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외부 활동도 하고 하면서 고립감, 외로움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가족들하고 이웃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번엔 내가 밥 살게, 뭐 소주 한 잔 살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 명절이 되면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서로한테 빡빡한 소리 안 해도 되고 손주들 그 명절에 오면 용돈 줄 때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용돈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살기 좋은 공동체여야 당연히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살기 좋은 공동체여야 이 공동체에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산면 기본소득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통해서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누구한테 지급해야 하는가? 모두에게 농어촌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농촌에는 농민들만 살지는 않잖아요. 네, 오히려 비농민 인구가 7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청산면의 약점이 한 개 면만 하니까 다른 면에서 청산면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면 뭐 주변에 의정부시, 뭐 동두천시 이런 아니면 뭐 수원시, 고양시 이런 데서 와야 되는데 연천군 내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또 지역 간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바깥에서 농촌으로, 어촌 바깥에서 어촌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다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3,200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200만 원 소득 격차의 한 4분의 1 정도는 메울 수 있는 정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이 함께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30만 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충분히 지급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의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 정책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이미 받아서 다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민생회복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방향이 어느 부처가 이걸 책임지고 하느냐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이 농어촌 기본소득 행안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 소극적인 답변이기도 했지만 시범사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사업까지 가야 하고 본사업부터는 무조건 행안부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이 행안부 장관의 이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잘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농정예산 지금도 빡빡한데 농어촌 기본소득 하느라 기존에 있었던 빡빡했던 농정예산을
또 침범하려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 소멸 대응은 원래 누가 하느냐? 행안부가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도 행안부가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과 조정도 행안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부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가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이런 원칙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총액이 적다 보니까 전국에 49개 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7개 군밖에 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또 국비로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 도비 못 준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충남이라거나 강원도라거나 경남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예 신청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한 지역 지자체, 기초지자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사례처럼 지역과 그리고 지급 기간에 제한이 생기면 효과가 또 제한된다는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범사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주신 것처럼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들썩들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청 안 한, 아까 이제 축사에도 나왔지만 신청 안 한 지역은 왜 우리는 신청도 안 했냐라고 국민들께서 얘기하시고 신청했다가 1차에서 떨어진 지역은 서류를 왜 이렇게밖에 준비 안 해서 1차에서 떨어졌냐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가 쑥 높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전북 무주는 그 시범사업 지원했는데 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라고 무주 군수가 최근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보했었던 자체적인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와도 이만큼은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국민들의 어떤 열정에 힘입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길 바랬던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그냥 우리 탈락했으니까 끝, 흐지부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면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시범사업을 넘어서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무주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혼자, 국회의원 한 명이, 신정훈 위원장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농어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다더라. 이런 게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마을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입소문도 내주시고 현수막도 붙여주시고 소규모 간담회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주신 만큼 앞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국회에서 시범사업 예산의 확충 그리고 본사업까지 제대로 넘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과 함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이번 정기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상정하고 또 심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맡겨만 놓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함께 진척시켜가야 힘을 받을 수 있고 관료들도 정부 부처에서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주민들께서 힘을 많이 열정을 최대한 모아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12월 3일 그날 밤 다들 뭐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각자가 뭐하고 있었는지.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마음 졸이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정권교체까지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대한민국 개혁의 시간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그 첫 번째 개혁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극복의 과정이 국민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농어촌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개혁해내는 이 길도 결국엔 국민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에 계시는 지역의 전문가분들, 주민분들의 여러 귀한 말씀들 청해 들으면서 저도 더 배우고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성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보성군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의 농어촌의 지역소득 위기 그리고 초고령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안으로 나왔던 해법으로 나왔던 방법들이 시설에 그리고 도로에 건물에 이런 곳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자. 사람 중심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자.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좀 보장을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를 용혜인 의원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질문도 하고 싶으실 건데요.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발표를 하나 더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다음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경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신정훈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거 놔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근의 나주화성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바로 우리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방금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제를 충분히 해주셔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릴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장 정치권에서 가장 힘차게 외치고 계신 분이 아마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신 우리 용혜인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그냥 같이 흥분하고 같이 그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한 30년 전에 그 1990년대 현장에서의 그 농어촌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열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세 문제도 그랬고 쌀값 문제도 그랬고 의료보험 문제도 그랬고 그런데 그 이후에 농어촌이 지속적인 쌀값의 쌀 시장 개방 이후에 쌀값의 정체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어떤 그 폭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침체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인구 소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 이슈를 가지고 현장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정말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농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냥 정치적인 이슈나 입법 이슈로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하여튼 농어촌의 새로운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30년 넘게 지역에서 생활했던 저로서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계기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신 용해인 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이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철수 위원장님이나 또 김종 그리고 장충길 이렇게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용해인 의원님께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개념 그리고 또 이렇게 전개 과정 그리고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남은 과제까지를 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더 붙일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경험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뭘까 해결해야 될 점은 뭘까 이걸 중심으로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이 개념을 정리할 때 격차에 대한 해소다 내지는 또 사회적 기회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지고 30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농어촌의 침체와 퇴보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저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의미를 규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권한과 재정을 많이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정책들도 나름대로 현장을 통해서 많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 지방자치 방식으로 재정 지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잠정적인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 내리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반론으로 지금과 같은 지방 재정의 투자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다. 그동안은 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왔어요. 그동안 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이제는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걸 좀 바꿔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제기가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윤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보성군의 전 회장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해 주셨어요. 위험성 중에 첫 번째 경고가 기본소득을 하겠다면서도 다 지방에다 떠넘겨 버렸다. 그러니까 40% 국비 주고 60%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또 불량한 도지사, 경남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 이런 도지사들은 또 자기가 부담할 것을 그냥 시군에다 더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중앙만이 아니고 시도지사까지도 그냥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 또 하나 시범사업이 6개 정도 하다가 그냥 그 사업 펌만 잡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핵심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더 책임감을 굉장히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본소득 운동은 용해인 대표를 비롯한 이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지금까지 쭉 분위기를 잡아왔고 이번 시범 사업은 어찌 보면 그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어요. 그런데 그 강한 의지가 6개 시군 아까 그런 보조 비율이 좀 굉장히 작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는데 드러난 시범 사업의 지금 설계도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것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죠. 저는 첫째는 중앙정부의 부담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이 생각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의 이 부담만 계속 늘려내면 그걸로 해결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의원님하고 그건 같이 토론은 안 해봤지만 저는 지방정부의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방정부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다 주관해 왔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이 발상의 전환, 상상력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절대로라는 표현 빼겠습니다. 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일부 더 늘려야 되고 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바로 전환되려면 최소한 이 정부 내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2년 동안이면 2026년, 2027년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사업을 한다고 해도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실제로 이 시범사업 6개를 가지고 2년을 보내면 저절로 2년 후에 본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이 호응해 줘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주군수가 좋은 사례입니다. 정말 지방 재정이 부족하긴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일정 정도 자기 부담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전라북도 정읍 사례인데 이번에 전라북도 정읍의 이학수 시장이 3년 동안 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4년 차인데 3년 동안 지방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방 재정 통합 안정화 자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일 어려웠던 게 지방 살림 아니었습니까? 세수 결손, 지방 교부세 감액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소위 말해서 이 적립되어 있는 안정화 기금도 다 갖다 썼는데 정읍시장은 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졸라매가지고 3년 동안 1,400억의 지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확장시켰더라고요. 통합 지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일단은 지방 재정 안정화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이 예산의 운영에서 남는 예산들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을 무려 한 자치단체에서 3년 내에 1,400억이라는 그야말로 현금을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 그 정읍시장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행정안전부.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가서 전라북도의 국정감사 가서 제가 발표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개 지방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현금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는데 일단 아까 무주 군수와 같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지금 그 정읍시장과 같이 정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혁신해가지고 자기 재원들을 낸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똑같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시설은 똑같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업을 똑같이 한다면 안 망할 그런 자치단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 지역민과 지자체는 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현금성 지원 예산이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지방 살림을 좀 더 상상력과 발상, 기존의 관행을 대폭 혁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부담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지방 기본소득을 지자체가 주도해서 해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시설 늘리고 인건비 늘리고 사업 늘리면 당연히 돈이 없죠. 근데 기존의 사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행정안전부가 담당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용해인 의원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더 붙이진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다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발표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체에다가 농림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오라 했는데 지난번 우리 용해인 의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었던가 모르겠지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호준 장관이 본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년 차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해버렸어요. 2년도부터 우리 행안부가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본사업을 2년째에 우리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건데 아무튼 그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학구원이 법으로 좀 못을 박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지역에서 농촌지역을 이야기하는 우리 순천지역이나 여수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시지역이면서도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농통합시죠. 옛날에 나주시하고 나주군이 통합됐는데 지금은 시지역이어서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나주군 지역은 의연히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하여튼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아마 순천시에 통합된 성주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별량, 상사, 성주, 또 어디죠? 나간, 등지죠? 이 지역은 가서 보면 읍이 이제 막 무너지고 있어요. 면 단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요. 근데도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에서만 제외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멸지역은 2만 원씩 더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도 소멸 지역은 3%를 더 할인해 줍니다. 근데 지금 이 승조라든가 여천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 지역에 통합돼 가지고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지역이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플러스 인구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용해인 의원도 좀 많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진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취지는 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 지점에 높아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업을 반드시 빨리 탑재해야 됩니다. 아마 이 철학을, 이런 발상과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본사업으로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6개 하다가 예를 들면 69개를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2년 후는 불을 뻗듯이 아마 정부가 이제 이를테면 뭐 지지도도 조금 더 흔들릴 테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야당의 또 극렬한 정치적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2년 후에 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시범 사업을 10년, 20년 하고 있는 데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 농업회의소법은 지금 14년 동안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약자들에 관련된 사업들은 대개 시범 사업이 막 늘어져요. 본 사업으로 못 넘어가. 제가 괜히 바람 빼는 이야기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의 기대를 조금 더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해인 의원님한테 제가 욕먹을 이야기인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시범 사업을 지금보다 조금 더 규모 있게 늘려서 좀 더 저변을 확대해가지고 그 시행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적인 지지도와 이런 어떤 이 농어촌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잘 설득이 돼가지고 국민적인 동의도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활동가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가 아니라 한 12~13개 정도 되는 시범사업에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고 또 그 결과물들이 그 주변 지역에서 부러움을 사고 이걸 본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마 본사업이 좀 더 이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이 스무스하게 본사업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저희들은 30만 원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지역을 시 지역에다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만약에 본사업이 시행됐을 때 군 지역만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 지역을 뭐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구 규모로서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또 함께 또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는 지방의 호응에 달려있다. 우리 기본소득 운동의 이 여론 지형의 확산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좋은 발제해 주신 우리 용해인 의원님, 대표님 발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좀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냐? 기어코 우리가 해냅시다.
우리가 지혜와 열정을 잘 짜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활성화 정책의 성공적인 그 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7개의 선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범사업이 2년 후에는 본사업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우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정훈 의원님께서 좀 제대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국 국토로 따지면 65%에 저희가 살고 있답니다. 농어촌 인구가 그러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농어촌 인구들의 삶이 좀 제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의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는 만큼 이게 뜨거운 공론화가 식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처럼 선정 사업의 7개가 아니라 훨씬 폭넓은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국토 65%에 살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삶이 제대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어서 질의응답을 좀 할 건데요. 사실 여기 무대에 자리 배치를 좀 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벌써 1시간 반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분만 푹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2분이거든요. 그래서 32분까지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째? 여기까지 왔어? 어제 자료 보내드렸던 거, 응?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 경찰 장로. 접어도 되겠죠? 제가 삭제하고 닫아 이거 아예 치우려고. 석진이 아니었나? 뭐라고? 제가 학은 이후 네네. 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아니, 명함을 제가 깜짝 현장에 좀 갔다 놀랐는데. 오느라고. 네네. 있으세요? 또 이렇게. 마지막 한 장. 예, 영광입니다. 아 너무나 저희가 존경한 우리 의원님을 뵈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 보성이 녹차꽃입니다. 우와! 항상 달고 다니죠. 나도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뭐 지금 내용을 내가 파악을 못했네. 그 이야기 내가 한번 예, 저희 보자고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있는가요? 제가. 예. 원협의 그걸 배미정. 먹고 자. 네. 그분이 저한테 그냥 이름이 누구요? 공금산의 박두영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거 뭐 여기 감사합니다. 꼭좀 가라는데 의원님 거기서 편에 사람 뵙게 데리고 보내드리고. 지금까지 아니 근데 저희도 또 이번에도 저도 본의원도 저도 많이 했긴 했습니다. 저도 이번 예, 관심이 거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보성에 36만 거금도. 아니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순천 그 원협 중매인인 아무개 씨가 보냈다고 이렇게 또 속 없이 안내. 우리 그 배미정 저기 그 중매 사장님이 네. 엄청나게 그래도 진정은 예. 우리가 보면서 엄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꼭 한번 해봅시다. 어느 지자체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주고 싶은 마음도 좋고 그러죠. 오! 이게 이제 마르지 않는 그 유명한 김순애가 여기 오셨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예. 돌려서 예. 근데 저희도 지난번에 관심 있었던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예. 부양리 한번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랬어요? 뭔가 더 그게 주십시오. 마을 그래요? 공동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좀 주라. 뭔가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마을 공동에서 이렇게 기본 수당 정도를 만들어내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가능한 생각인지 저만의 엉뚱한 생각인지 전 당연히 가능하다고 사무총장님 생각하고 사실 사모님이시구나. 지역마다 저 그렇게 통영에서 활용할 수 오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지역을 더 대단하시네.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더 미안합니다. 제가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태양광 우선은 또 바다도 있잖아요. 네. 바다의 뭐 풍력 발전이라거나 네. 이런 것들은 오늘 한번 가려고요. 국가 전체적인 계획이랑 또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나도 잘 알아. 아무래도 호남 봉사에 날 지역은 때부터.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니까 네. 잘 협의해 나가면서 명함 좀 그런 주세요. 지역 명함 좀 구원 주세요.
것들을 좀 잘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 그 나한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지역소멸대행이라고 내가 확인을 하는 할게요. 건 워낙 하긴 한데 큰 내가 목표를 또 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자체 대원이라고 네. 할까요? 자체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는 좀 이렇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또 충분히 또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수가 누구? 저희가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행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도시에서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인구 이동이 아닌 옆 동네에서 옆 동네를 이렇게 뺏겨먹는 출산장학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저희도 그러거든요. 강진이 지난번에 출산장학으로 그래서 월 60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소득 우리 본부장을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중앙당에서 한번 볼게. 감동을 받고 아유 영광입니다. 공항에서 공항에서 오셨어요. 사진 찍으셨거든요. 아, 네. 퇴임하시고 그렇구나. 순천에 살고 계시고 순천에 계시고 순천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보험군 출신 보험 신우님도 뵀는데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개념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 굉장히 존경하시는 감사합니다. 그걸 빠르게. 저도 완전 팽생. 그렇게 아니 전남 아 그것은 오늘 이야기 안 해도 또 할 수 있잖아. 아니 바쁜데 이 언제 만나냐고. 일단 한 번 더 이야기해. 일단 해볼게요. 근데 주제가 뭐예요? 네. 이쪽인가요? 전국 조직 전남이 움직일 게 아니라 전국이. 오늘 좀 제가 복장이 네, 충전돼서 해야지. 현장에서 오다가 그래, 충전돼서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니 저 당 대표를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전남을 너무 좋아하게. 감사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난 필요도 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뭐 예산을 좀 더 늘리라 해도 쉽지는 않은 건 저희 어머니 상황이거든. 아버지도 힘을 이렇게 많이 영남이 완이요? 네. 저희 엄마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자를 이 나이 썼어. 때는 안 그랬다. 그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거 제 기억에는 형이 영감이면 슬퍼지지 내가. 인물이 굳이 예. 그렇게 안 하셔도 아이고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예. 어디서 피가 오셨어요? 약해가지고 저는 여기 염색하면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파가지고 예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관심 있어서. 예. 명함 하나 주시죠. 차를 얻었다고 와가지고 이또 없고 그래서 나는 차랑 거랑 드려야지. 아니에요. 나도 제가 뭉금지원님 편에 보내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성에 네, 주변의 동료들과 잘 예. 그렇게 저도 다 했습니다. 브랜딩 차이랑 같이 함께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쌀 농사 지었고 네. 고추 농사 지었고 농촌이 어려워요. 예예. 먹고 살게 해주면 됩니다. 이재명 전무가 한 20년 전만 만나게 됐어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노력 많이 할게요. 예. 아 쌀 농사 진짜요? 짓습니까? 여기는 고성에는 강기비가 맞아요.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보성 어디?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하나 주세요. 나한테 그 문자를 주세요. 문자 꼭 주세요. 네. 우리 양 회장님 통해서 나한테 문자 주세요. 네. 자기 이름. 그래 소통이 되죠. 지금 광주에 계세요? 저도 또 광주에서 보성은 1시간 반 정도. 어디 면에서? 아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종종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직접 시행할 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오셨어요? 운전해서? 그 부분은 구상을 좀 해야 돼. 네. 하자. 네. 큰 건 아니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열 계절이 끝말아 계절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건강 괜찮냐? 너무 많으셨어요. 목숨을 비쳤습니다. 혹시 그때 사고 났었냐? 뭔 사고 났었지? 지붕에서 떨어져 붙구나.
그래갖고 다 채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 지금 다 나오셨죠? 거의 1년 됐으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기계에다 말려본 사람이 기계에다 밀려. 아니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꼭 집처럼. 이래고 죽은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우리가 지금 소리가 다 떨어져. 그렇지 그저 제가 아까 한번에 명함 드렸죠. 네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장님하고 감사합니다. 좀 주시오. 형님 이번에 꼭 한번 해봅시다. 네? 그게 진짜 너네 마침 강의서 안 나왔던 게 뭐 당해서 안 나와? 여기 친구 다니세요? 왜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하게? 안 나왔잖아요. 오! 안녕하세요. 그날 저 제가 예전에 명함은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좀 아닌가요? 과정에서 아니에요? 도와주십시오. 저희 처음 봬요? 진짜요? 들은 것 같지. 그렇구나. 아니요, 순천에서 오셨구나. 여수, 아까 수원이라 하셔가지고. 경선이 벌어졌어요. 여수도 한번 가야 돼. 나와봤죠. 당 무지하게서 오늘 오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진짜 농어촌 문제를 한번 걸어주시네. 정면 승부해봐야 돼요. 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 말씀 이해가 많이 좀 들어가지고 없고 여수에 현수막 많이 걸어주시는 감사한 당원분이 계시다고. 밖에서 누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데서 보면 추천해 줄게. 바로 뒤에 너무 그러셨구나. 네, 정신없이만 하느라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저희 진행자 시간을 잠깐 올라가셨다가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가세요. 앞에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도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다. 그래도 내려가면 안 보이실까봐 뒤에서. 네. 좀 앞으로 더 갑시다. 조금 갈까요? 떨어지진 않겠죠? 예. 위원장님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죠. 들어오시죠. 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드리는 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날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반환 대통령이 시범 사업을 너무 짧게 잡아줬어. 2년을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사업 가시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난 좀 약해 보여. 그래요? 이러다가 상황 바뀌면 굉장히 그쵸, 2년 뒤면 사실 총선 이런 이슈가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우려들이 있더라.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원님께 한 분께 질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두 분께 다 질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본인의 질문을 짧고 요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에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네. 네, 반갑습니다. 호수무대 분장 문정수 이사오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주신 여기 의원님과 신용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안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신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가에서 40%, 지자체에서 60%를 책임지는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하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지자체도 이왕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입법을 해서 지급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지자체 예산으로서 과연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마을 공동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마을용으로 해서 어떤 소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그게 실천 가능한 사업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한두 분 더 듣고 옵시다. 네, 그러면 예, 성천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왔을 때 성남에서는 청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중앙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처했다 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방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참 궁금해요. 이를테면 어떤 모든 공무원들을 이렇게 다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중에 보면 이 직업 공무원 출신들보다 훨씬 더 좀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행동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신정은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미 많은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우리 전남도의 지방정부에 만약에 수장이 되신다면 전남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직접 이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시군 지방정부든 시도 지방정부든 간에 그 수장의 의지가 사실 사업 성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이고 진취 능력을 발휘해서 해칠 수 있을지 한번 저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의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혹시 듣고 싶은 본인의 답을 듣고 싶은 의원이 있으시면 지목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분께 다 요청하는 걸로 해서 두 분의 두 분 의원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 한 분만 먼저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문대면에서 농사짓고 있는 최형 군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신정 의원님하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해할 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농민들이 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정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 프로젝트 엉뚱한 데다가 사들이라고 훔쳐넣었다고 쓰고 캄보디아 5대1로 몇천을 풀어주고 그것까지 깎아고 특활해가지고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 아껴가지고 이 농촌 기본소득을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유용하면 30만 원이나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 예산만 제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농민들의 소득 구조를 보면 월급 받는 개념이 아니라 소득을 1년에 크게 들어오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직불금이라든가 전략적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직불금 들어오는 11월달, 12월달 그리고 부분 비축미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그런 농산 쌀 논의가 비축미 가장 수매되거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오는 농콩 수매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시기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시기 몇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월급을 받고 사는 도시들보다도 사실 그런 조리고기도 적기도 하고 돈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농촌 기본소득이 30만 원이 아니라 직불금을 좀 땡겨서 달달이 소득을 좀 보태가지고 기본 30만 플러스 해가지고 연말에 주는 게 아니라 이양 받을 직불금이라는 그런 대금 자체를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달달이 소득을 줬어. 최저 생계비가 지금 대한민국이 올해 1인 기준으로 140 얼마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소 100만 원 받아야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3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본소득 얘기하고 전남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국회에서 기본소득 금액 가장 세게 부르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과감하고 전면적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별로 이제 마르지 않는 어떤 원천을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 지역별 특성 맞춰서 자체 재원 그리고 자체 어떤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죠.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는 거기가 폐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폐광특별법을 만들고 카지노를 거기에 유치하면서 카지노 만들 때 정선군이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수익을 매년 배당을 정선군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 재원을 카지노 코로나 전에 관광객 많을 때는 1년에 200억씩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로 많이 논의됐던 경우가 이제 거기는 용천수가 있잖아요. 그 제주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거 가지고 삼다수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물 이렇게 퍼가지고 팔고 하는 돈의 일부를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다만 두 가지 고민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약간 햇빛발전, 풍력발전 이런 얘기, 햇빛바람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햇빛연금, 바람연금, 신안군 모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69개군 모두가 태양광하고 모두가 풍력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그러면 각자 지자체가 사업성을 가지고 마련한 수익 재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소멸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걸고 대응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국비 부담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 전액이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 4의 지방비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 국가의 과제를 얼마만큼 수행할 것인가 측면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비중도 많이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전남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기초지자체, 국가에서 국비 많이 안 주니까 그게 도랑 시군으로 넘어가고, 도에서 돈 많이 안 주니까, 도비 많이 안 주니까 결국엔 군 단위에서 다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 단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18% 도비 지원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30% 정부 안까지 늘리는데 84억이 필요하거든요. 남해군 시범사업 하는데, 근데 작년에 경남도의 순세계 잉여금 남아서 갖고 있는 돈이 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않다.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장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고, 물론 이걸 전면적으로 국가정책화해서 실시하려면 국가의 책임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지자체에서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도지사들, 군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목소리,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맞춰 나가면서 지역에서부터의 개혁운동, 지역에서부터의 어떤 농어촌 기본소득 요구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정숙 의원님,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힘들다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쓸데가 많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쓸데가 그냥 천지에 널려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그 자기 부담을 좀 더 해낼 수 있다. 심지어는 아까 무주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보니까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여러분들 가서 녹록길 포장 안 돼 있는 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단 한 구간도 못 찾을 겁니다. 산길 포장 안 되는데 찾아보셨어요? 거의 찾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경로당 안 지어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체육관, 문화예술관, 수영장 안 지어진 시군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디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해보면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소위 말해서 재정지출 방향을 좀 바꿔보고 상상력을 바꿔보면 또 나름대로 저는 그 돈보다도 그 자세가 필요하다. 돈보다도 그 의지가 중요하다. 이 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에너지 기본소득 이야기 하셨는데 혹자는 이렇게 신안군수를 했던 박우량 군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본소득 전 도민을 대상으로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매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도 개념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가받고 있는 30기가와트라고 하는 이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지역 이 소위 말 환원 그리고 이 그렇게 해 나가면 그런 에너지 기본소득도 일정 정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명록 우리 뭐 갑자기 이제 수위 좀 막힐라 가네요. 당신이 뭐 이제 저 도지사라도 하면 그 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뒷말을 안 들었어.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도의 재정은 도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이 같이 그런 재정 절감 노력을 같이 해주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정도 이 소위 말해서 사업답게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만 꺾이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더더욱 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해내는 아마 자치단체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뭐 월별로 아니면 격월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나름대로 여건이 시와 도 중앙정부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 구상을 좀 다듬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도에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두 군데 구단이 기본소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신동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기 짧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기대해보겠습니다. 도시에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전면 실시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보성에서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성함을 분명히 다시 해주십시오.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 농어촌에도 분홍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홍을 대상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노래에서 높아지는 문병희라고 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이 호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영영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소득은 국가가 농민에게 주는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 지원은 크게 하지만 물론 지방 정부에서도 보너스 차원에서도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강조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의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이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당에서나 어디서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의원들을 후보를 선정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당에서 그런 평가하는 기준을 반드시 두십시오. 그랬을 때 그 후보가 될 것이고 그 의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또 저희도 그 의원들을 뽑을 거고요. 그래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의지 있는 의원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혹시 있으신지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에서 온 조경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고 여러 의견들 많이 청취를 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임기 있듯이 기간이 있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농어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농어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어떤 간단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가 소멸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리면요. 농어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 공동체, 보성군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혹은 자산에 상관없이 이 모두가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부농이라고 하는 불리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왜 부자들한테도 주느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지역을 유지하고 이 농어촌 지역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지급을 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규모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이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한테 주는 어떤 개개인들 큰 규모의 농업을 하시는 분에게 주는 기본소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이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금액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다음 지방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저는 기본소득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리고 지역의회에서 중앙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본소득당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정치활동을 해나가고 후보도 공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본소득과 함께 각 지역에서의 어떤 산업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대신에 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깔고 인구 유출의 어떤 이 방지턱을 마련하는 걸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반대하실 분들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모든 지역, 모든 군에 다 하나의 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유치하고 기관을 유치해서 인구를 가지고 그 인구를 유입해 오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소멸해가고 있는 마을에 새로운 유입되는 인구를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있는가,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사업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제 순창군에 가서 군수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농촌 유학 이런 방식으로 순창군에서는 아동 인구를 엄청나게 유입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에서 아동 인구가 가장 많고 이 인구 비율이 가장 덜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순창이라고 하던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함께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인 인구들이 지금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함께 유입돼서 이 지역 공동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주당 공약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중앙당에서 포도시 이렇게 민주당의 총선 공약, 지자체 공약은 발표한 게 있는데 대개 도당에서 발표한 것도 저는 못 봤고 지역위원회에서도 발표한 것이 못 봤습니다. 거의 지방자치단체를 선거할 때 보면 개인 공약이에요. 개인 공약. 후보자의 공약은 봐도 당의 공약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 지방자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당이 우리 지역의 공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화순 민주당과 나주 민주당의 공약은 요거 하겠다. 후보자가 절반 내면 절반은 당이 그래도 군수를 뽑는데 군수 개인이 그 많은 예산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씁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당의 공약에 대해서 당의 공약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 기본소득 공약을 공약화하라 하는 요구는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 아주 강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국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든지 우리 원내대표를 만나서 압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도지역본부는 도당을 만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 오늘 이 자리에서 압력을 받았으니까 네, 우리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만큼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후보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본 공약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농어촌의 대기업 문제, 여러분들 사람 줄어드니까 막 진짜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뛰어드는데 한 숟갈에 배부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나주시장이 됐을 때 1년에 2,000명이 줄더라고요. 두 번째 해도 2,000명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정책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한국전력이 나주에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큰 기업 아닙니까? 나주는 10만 도시도 안 되고. 근데 다 16개 공공기관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한 큐에 안 끝나더라고. 온 것은 온 것일 뿐이고 그걸 우리 거로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 지금 국가산단 만들고 사업단지 만드는데 사업단지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공장에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요즘은 스마트 디지털 AI 가면 갈수록 사람의 고용이 이렇게 뭐 몇백 명씩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야 됩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개선하는 노력들, 그리고 다양한 귀농 귀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지금 나온다니까 타겟들을 아까 이 순창군과 같은 사례도 있고 농촌 유학,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유치 전략, 또 청년 창업농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한 유치 전략, 다양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의 핵심은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이 정책의 이 전환이 됐을 때 저는 그것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말씀은 잘 정리했다가 모두들이 보면 실시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두 의원들 발표하시고 답변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은 죄송합니다. 30초로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총선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 정권 딱 바뀌고 이제부터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기본소득당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첫 번째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정하여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치 호응해 주시듯 대통령께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막 전국에서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든든한 백으로 믿고 국회에서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열기로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본사업이 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항구적인 제도로서 정착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는 이 과정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입법이 돼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정착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희들이 함께 환상의 복식조가 되어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력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신 덕분에 오늘 방송에서 진행된 입법 간담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간담회 실시를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전남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